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사라든지 모든 집단에 대한 그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선진 그 핀란드 같은 그 정보화 사회가 잘 된 국가의 벤치마킹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그 연구학교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교육을 잘하는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보급할 필요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 그다음에 학생, 뭐 국가, 뭐 지역사회, 뭐 단체, 모든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의 그 목표가 무엇인지 공통 분모를 찾아서 우리가 국가가 과감하게 추진시켜주는 그런 우리가 절대정명의 그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혁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혁안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요점이 정리가 되는데 한국 영어 교육에도 빨리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생방송 라이브 토큰 이슈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라인 인터뷰, 글쎄요, 이제 앞으로는 영어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한국말 하나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처럼 두 가지의 말을 잘할 수 있는지. 저요? 자, 어떤 분인지. 많이 더듬더만요, 한국말. 예, 한라인 인터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얻은 메달만이 아니다. 역대 올림픽 사상 최초로 한국어가 공식 통역 지원 언어가 된 것이다. 그 현장에 동시 통역사 이연향 교수가 있었다. 공식 통역 지원 언어가 되면서 우리 태극 전사들의 활약은 전 세계에 한국어로 생중계되었다. 올림픽 현장에 파견된 6명의 동시 통역사들은 금메달 리스트를 위한 기자회견장에서 함께하며 한국 선수들의 기량을 널리 알렸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게 뛰어다녔다는 동시 통역사 이연향 교수. 그녀도 이번 올림픽의 숨은 주역이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동시 통역사지만 올림픽에 참여하기 전 다양한 전문 지식을 쌓아야만 했다는 이연향 교수. 베이징의 그 대기 오염의 문제,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인권이라든지 또 뭐 중국의 지진 문제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기장 관련된 것은 그 시합의 체급이라든지 또 여러 종목들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유망한지 또 어떤 나라가 그 종목에 강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영어 공부를 했다는 이연향 교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정상회담 및 중요한 국제회의 등에서 활발한 통역 활동을 해왔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단단에 섰다. To strengthen our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ustralia. 불안한 건 내주기 위한 동시 통역에 대해 이연향 교수가 강조하는 원칙은 분명하다. 내용을 100%, 그 다음에 100% 정확도를 이제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노력에서 나오는 여유로움. 그 교수님 본인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강조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정상회담, 올림픽 등에서 동시 통역사로 활약해온 이연향 교수. 그녀가 말하는 영어, 한라인 인터뷰에서 들어보자. 네, 정말 멋져 보이십니다. 네.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대 올림픽 사상 최초로 한국어가 공식 통역 지원 언어로 채택됐습니다. 어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핫라인 인터뷰에서는 그 현장에서 한국어 통역 지원을 맡으셨던 이화여대 이연향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 통역번역대학원이십니다. 이연향 교수님, 어서 오세요. 정말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 당시 그 현장에서 그 뿌듯함, 베이징 올림픽에서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통역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력서가 상당히 좀 긴 편인데 아마도 이 베이징 올림픽에 제가 참가한 것이 이력서의 가장 윗단에 위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이 그 공식 언어로 채택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다든지 또 외국에서 한국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나 그런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림픽 공식 통역 언어에 한국어가 올라간 것이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말 이외에 어떤 언어들이 지금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까? 네, 우선 그 IOC, 즉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그 영어하고 불어가 원래 공식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영어하고 그 불어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올림픽 경기 자체에서는 이번에는 영어, 불어, 서반어, 독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한국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제공이 됐습니다. 어휴, 자랑스러운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종목을 다 하실 수는 없었을 텐데 어떤 종목을 통역하셨는지요? 네. 보통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되면요, 두 그 장소에서 그 통역이 제공이 되는데 우선 메인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조직위원회에서 프레스센터에서 하루에 여러 개의 그런 그 기자회견을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국어로 되는 그 모든 통역이 제공되는 거고요. 또한 그 가지는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자회견에서 통역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많이 제공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수영, 양궁, 뭐 레슬링 이런 데 가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수영이라고 하면은 박태환 우리 선수. 박태환 선수 네. 보셨겠군요. 예. 그러면 그 직접 현장에서 보신 경기 가운데서 가장 뿌듯하고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박태환 선수 말씀하셨는데 표정이 달라지셨네요. 네. 사실 그 올림픽 그 초반에 수영 경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박태환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어 통역사들이 모두 그 경기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 연장자인 덕분에 나이로 좀 밀어가지고 그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워터 큐브라는 그 경기장 자체가 상당히 아름다운 그 수영 경기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경기 시합이 진행되기 전에 그 장내에 한국 음악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굉장히 좋았었고, 전광판에는 박태환 선수 부모님들 사진도 가끔씩 이렇게 비춰주기도 했고요. 근데 제일 감동적이었다는 것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은 박태환 선수가 이긴 다음에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너무나 여유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벅찬 감정이 있을 테고 뭐 전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시합을 했을 테고 그랬을 텐데 뭐 불가능한 걸 이뤄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능한 거고 내가 할 일을 해냈다. 그런 어떤 여유로움이 보여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건 좀 기쁜 일이었고요. 양궁에서는 그 관중석에서 야유가 나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쏠 때마다 네. 그럴 때는 통역하면서도 굉장히 속상하셨겠어요. 예, 양궁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드라마틱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쏠 때마다 뭐 휘슬도 불고 야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이상하게 더 잘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유가 나오고 쏠 때마다 9점, 10점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좋았고요.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그 여자 단체전 할 때는요. 그래서 중간에 경기가 중단이 됐다가 또 저도 기자회견석으로 잠깐 가서 대피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기자석 맞은편에 앉으셨던 그 한국의 그 응원하신 분들이 그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켰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저력이랄까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로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도 참 잘하시는데 이제부터 좀 영어 실력 좀 보여주세요. 네. 영어말로 이렇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계기로 처음에 통역 일을 하셨는지요? 영어로 이제 제가 합니다. 네. 예. 제가 말을 해야지 또 제가 또 있는 존재 이유가 있죠. 네. 네. So, what was your main motivation for you to get in this interpretation business? Well, the first time I interpreted was when I was in college, and I interpret for the trade negotiations for a Korean company and also a foreign buyer. And I also worked as a reporter in a college English newspaper.
But the strong motivation that I got was when I traveled to Paris, France. And I don't speak a word of French. And I had such difficulty getting around in Paris that I felt a need and that the importance of interpretation. That's when I decided that I may end up as an interpreter. 네. 일단 그 대학교 때 이제 무역회사 통역, 무역 박람회 통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고, 일단 대학교 때 영자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영어 실력을 늘리셨고, 이제 가장 이 언어의 중요성을 느끼신 것이 이제 프랑스 여행을 가셨는데, 그 프랑스 분들이 이제 영어를 못 알아